자, 이번 시간에는 연애세포를 다시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자를 웃겨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여성을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전 유머 감각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남성 대원들의 메일을 보면 다들 웃음 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여성을 웃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닙니다. 연애에서 웃음은 호감을 표현하는 큰 힌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저 끊임없이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닙니다. 여자가 데이트 중에 아무리 빵빵 웃음이 터지더라도 애프터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연애가 어떻게 지속되느냐겠죠. 게다가 첫인상을 잘 남겼다고 해도 괜히 과한 열정을 보여주면 허튼 소리만 자꾸 늘어놓는 실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치 있는 대화와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10번 개그를 던져 절반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해도 나머지 말에서 폭망하면 그냥 그 몇 마디로 인해 전반적으로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애세포를 되살리기 위해 유머 감각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를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눈 높아짐과 등 돌림의 갈림길. 장기간 연애세포가 소멸된 사람은 눈 높아지기와 등을 돌리기라는 2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연애세포가 죽은 사람이 속세의 등을 돌리는 길로 가게 되면 남자가 남자 사람으로 느껴지고 여자가 여자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반면 눈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신의 기억이 왜곡이 일어나고 자신의 지금 처지와 상태, 현실을 부정하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답답하게 여기면서 욕하지만 정작 자신은 조기 축구에 나가서 혹시 다리에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헛발질을 해대는 모습이랑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눈높이가 한번 높아지게 되면 타인이 지적하는 것 같을 때 자신의 송곳니를 쉽게 다 드러냅니다. 현실 감각이 계속 떨어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세계에 빠져서 그들의 이야기만 하거나 자신을 숨기기 위해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죠. 반면 또 아예 속세의 등을 돌려버린 사람은 이제 스스로의 벽을 두텁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부정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벽을 더 단단하게 만들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방황하면서 멀리하는 거죠. 사실 두려운 마음에 벽 안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큰 기대감 없이 그저 막연하게 벽에 작은 구멍 하나만 뚫어서 바깥 세상을 보며 계속해서 외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 혹시 당신이 연애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해보고 개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점수가 잘 나오려면 시험 점수 안 나온다고 불평할 시간에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극복하는 게 필요해요. 혼자인 상황이 오래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관심을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답장이나 전화에 빠르게 응답하고 상대방과의 만남을 계획하면서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괜한 두려움에 답장이 늦어지고 전화도 못 받고 하는 일이 잦아지다 보면 상대는 나에게 더 나아올 수가 없고 나도 한쪽 발로 걸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귀찮아서 가꾸지 않은 외모나 성격을 그냥 방치한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런 모습도 사랑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건 피부에 난 작은 점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뭐라고 할 만한 정도의 단점이 있다면 고쳐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조금만 노력해도 확 티가 나는 변화니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방심하는 마음으로 방치해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기심은 연애에서 바리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개선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만난 상대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것을 연습이나 경험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안하게 상대와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애세포를 다시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연애세포가 마구마구 자라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